안녕하세요. 금요일 일부 정보운전 정치쇼 여의도 UFC. 각 당의 대표 선수들 모시고 여의도 정치를 아주 뜨거운 입담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체 불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두 분과 그리고 치키다시라고 기분 나쁘다. 왜 노래 보세요? 아니, 봉도사님. 예. 그 막대봉자 쓰세요? 낚였어요. 지금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네. 막 내지르니까 막대봉자 쓰시는 것 같아. 네. 제가 들이댑니다. 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장재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받지 않고 끼어든 정의당 윤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스키다시 정의당 윤수아입니다. 아니, 세상을 네. 장재원입니다. 윤수아 의원님은 모든 세상을 까칠하게 보세요. 근데 이제 동도사님이 낚인 거야, 오늘. 까칠하게 하니까. 까치예요. 까치세요? 제일 멋지시잖아요. 난 윤석 의원님 너무 좋아해. 예. 자, 또 국조특위에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완영 의원을 이완용이라고 발언했어요. 일부러 그랬죠? 노코멘트입니다. NCND 그건 긍정이에요. 자, 대타하실 때 반응이 뜨겁더라고. 아니, 저는 이제 사실 그 섭외를 받고 막 진짜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이고 문자를 막 받는 방송이니까 얼마나 악플이 쏟아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봉도사님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사면 초과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표창원 의원이 계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영환 님이 오늘 댓글 주셨어요. 야, 표창원 왜 장재원의 정치쇼 진짜 재밌었는데 더 해주세요. 봉도사님 셋이 하면 어떡합니까? 이 양반이 우리 밥그릇 떨어지게. 제 이름 빠졌어요. 당연하죠. 치키다시 윤수아 의원님. 끼워주세요. 네. 근데 정말 정경식님. 지난주 아주 저는 추억이 아주 깊게 남았고요. 장재원 의원님하고 이 환상의 호흡. 국회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역 의원들이 진행한 해방 이후 최초의 방송이에요. 그러게요. 없어요, 진짜. 다른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제가 조사해보니까 70억 분의 2더라고요. 자, 전경식님, 윤서 의원님 정말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데 길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게스트는 봉도사님인 거죠. 농담입니다. 진담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하면서 장재원 의원님 물론 악플이 좀 왔을 거고. 많이 왔다 그러죠. 근데 나갈 때마다 좋은 악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무관심이에요. 진짜 싫어하는 거는. 욕하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때는 뭐 부고 말고는 뭐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모든 발언이나 이런 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플이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말고 주위에서 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듣는 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봉도사님이 진행하던 거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진보 진영 매체에 나오면 진보 진영에 깨춤춘다. 왜 이게 튀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진보 매체도 마다하지 않는 게 설득을 해야 된다. 정말 적진에 가서 설득을 해야지 어디가 우리 진영에 가서 맨날 사이다 박수만 받잖아요. 그 박수 받는 게 뭐가 정치판에서 중요하냐. 정말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진영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진짜로 그거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창원 의원한테 많이 배운 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일부 종편에서는 좀 보수적인 종편에도 표창원이 나가가 그랬잖아요. 나 보수다. 표창원 보수다. 보수예요, 진짜. 그러면서까지 설득을 해서 사실상 많은 보수층을 중도층을 설득을 해내서 이번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우리도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나가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정말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많이 저한테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설득을 했었을까? 막 우리 당으로 올까? 하시던 참에 주위에서.
저야 이제 뭐 장지현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뭐 그 얘기 많이 올라오고. 저 댓글 받아서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리 뭐 제가 욕을 먹어도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고, 예, 맞는 건 맞는 거고 이 원칙은 지키고 사는데요. 예. 장지현 의원님은 일단 정치하기 전부터 사실 뭐 종편에서 패널로 만났을 때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일방적 주장하지 않으시고 상대방 인정 존중하면서도 본인 진영의 주장을 상당히 강하고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하셔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국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 물론 자유한국당을 뭐 괴멸 말살시켜서 없애버리자 이런 이제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을 합리적이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보수 진영에 정말 그 제대로 된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수아 의원님 두 분 진행하실 때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20대 들어서 유행어처럼 협치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실로 뭐 협치하지도 않으면서 협치만 내세우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정봉준 의원님, 전 의원님 빼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진짜 협치 방송이다. 그것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봉도사님한테 감사할 뿐 다른 건 면에는 별로. 오늘 오다가 길거리에서 싸우셨어요? 모든 사회 현상을 같이 하고 오신다니까요. 자, 근데 주위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요, 저희 눈치는 좀 보이죠. 저희 당은 정말 자유로워요.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떤 방송에 나갔냐, 뭐 어떤 걸 왜 했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저 26분이나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 안 하고 사고 치고 말이죠. 너무 자유로워서.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고마웠던 게 권성동 의원 라디오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권성동 인터뷰 했다고 권성동 선배가 전화를 주셨잖아요. 축하 전화를. 근데 그 전날 만났어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진짜로. 여기 소개받았다고? 그러니까 내일 인터뷰 나간다는, 그러니까 너 나가는 프로에, 너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온다는 얘기를 진짜 안 하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참 그래도 선배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장재원이 튄다. 왜 국회의원이 저렇게 좀 하냐 이렇게 하는데도 선배들이 전화 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른 의원분들이 사실 요즘은 이제 자기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또 의원분들이 요즘 이제 폴리테이너 시대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리테이너라는 게 비판 지점이 많아요. 비판 지점이 많은데 이걸 뭐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의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터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보는 의원님들이 나는 왜 저런 거 섭외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좀 배아파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배아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논란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좀 뜨겁습니다. 이건 예능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능은 아니죠. 정통 정치 프로인데. 시사 예능. 정통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오늘? 정통 정치 프로. 좋습니다. 자, 어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했어요. 윤석열 의원님 공동 발의하면서 기자회견도 같이 하셨고. 네네네.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기입니다. 행위자예요? 이름은 딱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4번 공청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법리적인 좀 치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몰수. 몰수. 그걸 좀 강조했습니다. 한 130명의 의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같이 오래간만에 여야를 떠나서 이것만큼 같이 하자. 장제원 의원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장제원 의원님 안 계시냐고 했더니 장제원 의원님을 아직 못 만났다고 그렇게 그만 그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달 동안 어제 안민석 의원 만났더니 한 달 동안 다니면서 한 130명 정도 받고 안타까운 게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는 이제 한 분 오셨어요. 김성태 의원님하고는 이제 프로에서 같이 하면서 그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유일하게 한 분 하셨고
안타깝게도 바른정당은 한 분도 안 계셨다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황영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같이 국정조사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하고 이혜훈 대표님도 이렇게 그런데 또 거기다 안민석 의원님 좀 짓궂잖아요. 그냥 130명하고 참여한 숫자면 바른정당 0명 해갖고 영자를 거기 기자회견문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아마 이 영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자를 써놓지 않나. 좀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민석 의원이 이제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이니까 좀 그런 경륜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선 아니셔요?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오면서 네. 저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친한 줄 아니까 사람들이 야 초선 의원이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지난 3선 동안 존재감이 없었대요. 초선 같은 사선. 그 말씀이구나. 네. 그런데 장지원 의원님 왜 제안도 안 받았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장 의원 왜 사인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성태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이거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변호사들하고 좀 그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최순실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안 났고 이제 법적 안전성 문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법안은 정치적 법안이고 상징성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정치적 상징성 있는 법안에 사인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좀 쇼로 사인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안 했고 다만 이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표결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할 겁니다. 표결을 하게 되면. 그럼요.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어제 나한테도 좀 부탁하면 그 특히 여당 쪽에 한 10대 명은 하실 텐데 야당 쪽에 왜 혼자 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홀로서기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니까 저 브로커 쪽으로. 아니 목을 딱 이렇게 가보세요? 빳빳이 세우더니 제가 홀로서기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님 예. 죽이면서 사실이군만요. 자 그리고 나홀로 본회의 참여 26명 빠질 때. 아유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이런 걸 가지고 장제원 튄다라는 또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나가는데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는데 혼자 앉아 있는 그게 쉽겠어요? 근데 왜 재속 버튼 안 눌렀어요? 아니 재석 버튼은 그거는 여당의 몫이잖아요. 여당도 비판할 지점을 이미 많아요. 어떻게 아니 이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추경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26명에 24명이 외국 나가 있습니까? 저희들 여당 할 때요. 우리 원내부대표들이 점심 저녁 사드리면서 잡고 있었어요. 거기 보지 국회의원들 마시고. 한두 명 이렇게 표창원 의원님 잡아놓는 게 보시고 쉽나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셨을 때 정말 여당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이러냐. 재석을 못 맞추냐. 재석을 갖다가 야당 의원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는 넌센스다. 근데 그때 표창원 님이 사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재속 누르다. 아니 가장 좋은 근데 재석 의원 재석을 누르라는 얘기 안 해요. 장 의원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저분이 정말 표창원 의원님이 합리적이신 분이 저보고 재석 버튼 눌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그렇지. 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는 이 법안은 이 여당이 많은 양보한 추경안이다. 12,000명을 2,500명까지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을 늘리는 공무원 충원을 세금으로 한다는 비판을 할 지점은 좀 없앤 부분이다. 또 제가 안전행정위에서 늘 경찰 공무원 늘리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하고 싶은데 재석은 내가 못 맞춰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표창원이 오케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무슨 정말 이거 합리적이신 분이다. 아니 나도 저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있거든요. 우리 정의당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좌석도. 제가 국회의원 한 지가 한 200~300년 지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본회의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장 의원님이 한편으로는 전라도 말로 짜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저렇게 딱 지키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봤죠. 그런 점에서 같이 국정조사하면서 느꼈던 좀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이런 형태로 다가서는 것을 보고 제가 대신 같이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징계를 내린다는 아니 근데 제가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회의장님 지시로 이 외국에서 유턴 기업 좀 그 들어온 기업,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을 연구를 해서 좀 보고서를 내라 해서 산자위원하고 우리 행안위원하고 홍익표 의원 또 이재정 의원하고 같이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이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의원님 정말 저희들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6개월만 도와달라. 아하. 자기도 6개월 동안 세팅이 된 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기도 비판하겠다. 이거는 지금 여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지만 조금만 봐달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이렇게 막 몰아치면 문재인 정부 스타트가 힘들지 않느냐. 자기도 정말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 12월까지 못하고 1월부터는 만약 못하면 당직 던지고 다니는 비판하겠다. 그 지점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잘 가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좋은 생각. 분이거든요. 홍익표 의원이.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저는 사실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또 귀태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분인데 같이 가서 허심탄회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신도 고민의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스타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정말 간절한 부분 아니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조금이라도 좀 봐주고 가고 자기도 비판에 나서겠다. 약속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좀 협치를 해서 스타트는 시켜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6명 그 뭐 얘기 많이 했지만 당내에서 좀 반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반성 많이 하죠. 당연히 반성 많이 하고요. 물론 저희가 뭐 변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무조건 저희들 잘못이죠. 무조건 잘못이고 우선은 정족수는 당연히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상당수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뭐 해외 국내 급한 사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열린다 의결한다 하니까 다 오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숫자 부족으로 그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7월 21일 금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리라 예측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8월 2일까지 끌 거야.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그 24분, 26분 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그분들에 대한 좀 옹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당이 뭐 지금 정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긴장이 풀어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들 만나보니까 8월 2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당이 혼나야죠. 저희 당이 집단적 집합적으로 혼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 사이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모두에 있어서 여당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까지 풀어졌냐. 여당 의원이 뭐 그렇게 책임감도 없냐. 이거는 좀 개인적인 비난의 여지가 들이밀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뭐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 또 아니잖아요.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역시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지도부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그 숫자 윤석열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서 151명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하다가 중간에 끊고 올라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10시 반에 열린다 그래서. 끊고 올라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9시까지 토크 콘서트예요. 백스코에서. 근데 다 10,000원씩 유료로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밴드랑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공연을 뒤로 이제 늘려서. 그러면 3,000원이나 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비행기를 급하게 이제 9시 비행기를 끊고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150명이 넘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새벽 본회의가 아니라 토요일 날 9시 반으로 미뤄진 거죠. 그 사이에 몇 분이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게 되시고 이런 이제 좀 극적인 이면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이잖아요.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종 맞추는 게 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협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조임은 사실상 180석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조금 해이해진 부분이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야 협상을 하게 되면 보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합리적이신 분 같아요. 정부조직법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환경부, 국토부, 물관리 일어나. 그거 양보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 2,500원까지 줄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협치의 산물이고 협치의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이 이번 일로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또 강성이 또 들어오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님이 좀 잘 좀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7003님 협치를 위해 협력하고 계신 의원님들 힘내세요. 곁에는 항상 국민이 있습니다. 2354님 윤수아 의원님 청문회 이후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9401님 와우 오늘 특급 게스트 장지원 표창원 윤수아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치쇼 좋아요.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12님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8834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 받은 것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검찰 개혁이 앞서서 사법개혁부터. 정효정님 사법 판단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하나요?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을 보고 정말 회의가 드네요. 윤 의원님 같은 징역쟁이 동기로서. 저 있을 때 이렇게 좀 풀어주시지. 저는 아주 전부 쌀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출소할 때 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오해로 가득 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해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 이런 발언은 다시 2심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당착에 미래를 내다본 거네 2심에서. 이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요 이거 항소를 해야 됩니다. 항소하겠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해서 이것은 뭔가 그 또 다른 법조계의 힘이 왜곡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은 곧 상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기가 막힌 분이 계시는데 김기춘 부분에는 3년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3년을 내리는 조금 감해준 부분에 아니 세상에 건강 상태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해서라는 그런 법적인 판결 주문을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공적이에요? 국민 괴롭히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독재 만들어내고 박정희 정권 만들어서 결국 그 후회가 박근혜 정권의 이 난리까지 수십 년 이어지게 만든 그것이 공적입니까? 죄송해요. 왜 저더러 그러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재판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기 전에 이것은 국민들의 법 상식에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왜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추정 원인은 김앤장이에요.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포인트 정립이 딱 와요 가슴에.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예.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예. 그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기 아니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예.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예.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예. 장기현 의원님 어제 율사들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네,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예.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제는 있거든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동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예.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실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예.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에이, 장재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촉조합니다. 아닙니다. 장재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아니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아니에요. 장 의원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 완성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죠.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왜 전체가 이것은 유죄고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왜 콕 찍어서 핀셋으로 조윤선 장관은 무죄를 줬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심에서 또 판단을 한 문제고 그 왕따였다라고 판결을 할지 아니면 왕따가 아니었다고 판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회에서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결국은 18번째. 토해냈는데 그러면 결국 토해냈대. 결국 토해냈죠. 이용주 의원의. 이용주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결과의 부분이 이 법률적 판단에 부분은 저는 반대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려면 왜 위증죄로 이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를 해버렸어. 이중죄 유죄. 위증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서 그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긴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다. 왕따였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봉도사께서 지적하신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도 직권남용의 한 대상이에요. 화이트리스트. 거기에서 그것은 특히나 이득을 준 불리함을 넘어서 이득을 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거운 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2심으로 가면 이거 수 잘못 쓰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위증은 유죄인데 직권남용은 무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인정한 것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날 청문회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보고받기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 요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왕따, 투명인간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조윤선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단 1의 능력도 장악력도 통제력도 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직무유기로 기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완전히 문제가 있고 이 전반적인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따 내지 투명인간 내지 무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거죠. 술 먹고 핸들을 잡은 것은 유죄지만 음주운전 아니었다. 왜냐하면 차는 저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누가 유죄를 받고 누가 무죄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은 정책적 지원에 차등을 두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 절차도 투명해야 된다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정말 우리의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정농단보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판결인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거를 좀 더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다. 위험한. 이번에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게 라면 몇 개 훔친 분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판결.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분이 중장비를 몰고 검찰청 앞에 돌진하셨던 이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던 실형이 내려졌던 사건 판결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 자체 뭐 폭력성 물리적인 행사 이 부분을 두둔할 수는 없지만 두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는 거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고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알듯 모르듯하게 배제 차별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은 무죄. 다른 사람은 기껏해야 징역 3년. 이게 도대체가 일반 국민들이 한번 분노해서 혹은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잘못하고 또는 생계 곤란으로 저지르는 잘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형평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빵을 훔치면은 3년이고 나라를 훔치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훔치면 무죄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직무를 이용을 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근데 장지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외국 로마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왜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414님 적폐 세력 1순위는 법조인들 아닐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3,000명 그 대한민국 판사들 다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이거 보면서. 4458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거 보고 날도 너무 더운데 어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김정민님 김기춘 저지른 폐악과 행패 조윤선이 누린 공주의 삶을 국민은 알고도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윤영희님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조윤선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자 윤현님 담배값 인상 또 인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 홍 문제에 대해서 홍반장 하더니 이제 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뭐 느닷없이 술 드셨어요? 담배세 내려. 봉두사님 지르지 마세요. 지금 날 굳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니 지금 고적으로 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담배세를 냈는데 장제원 의원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할게요. 예. 당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당론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홍 반장님은 갖다 맨날 질러버리고 다니고 당론에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한테는 뭐 강제 당론 징계한다고 징계한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 아니 그리고 표정을 해주세요. 표정. 그리고 담배세가 예. 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어도 올렸잖아요. 예. 한마디로 국민 주머니 털어놓고 그러면 먼저 그때 제가 약간 배고파서 슬쩍 했으니까 돌려드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반성부터 하고 나서 말을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징해버려요. 다시 내립시다 해버리니까 지금 전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내린다 그러면 이게 찬성 여론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니 반대 여론이 높아. 반대.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한 저도 짓거리를 문자 하고 폭탄이에요. 있냐. 지금 예. 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만 담배값 내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내리자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화가 나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를 때 서민들 턴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실제 3년 전에. 실제 이걸로 해서 되는 게 한 5조 4천억 정도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저희들은 뭐냐면 이왕 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8천억을 각종 암 예. 그리고 어린이 건강비 건강기금에서 그 부분으로 활용하자는 대단히 현명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쓰자. 아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세도요. 예. 지금 증세한다 하니까 지금 어깃장 놓는 거에 느닷없는 짓을 한 거죠. 3조 4천억밖에 지금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3조 8천억이요. 예. 3조 8천억. 아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자유한국당 문제가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하자라고 하면 좀 민망한 얘기죠. 예. 굉장히 민망하죠. 그렇게 제가 그때 그 안행위에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 장관한테 담배세 이거 올려가지고 실제로 건강증에 도움됐느냐. 담배 끊냐. 그리고 담배세가 이 자체가 지방세와 국세가 그때 6대 4였어요. 2,500원대. 예. 4,500원 올리면서 국가가 6을 가져가고 지방을 4를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세 바뀌었어요? 인상분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담배값을 내리겠다 하는 건 민망한 얘기인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하자는 거예요. 법인세도 인상시키고 슈퍼리치 3억에서 5억까지 뭐 구간 5억 이상 구간 신설하고. 신설하고 예. 다 하자는 거예요. 다만 예.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서민 증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담배값이.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담배값 내리자고. 내리자고. 담배값 인하를. 그러니까 왜 조세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자가 좀 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좀 가지지 못한 자는 세금에서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조세정의라는 게. 그렇다면 뭐 슈퍼기업, 슈퍼리치 다 인상을 하고 예. 또 서민들의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서 내리자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의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78조 이걸 섞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178조 부분에 있어서는 178조대로 예. 어떻게 재원을 염출하고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걸 섞어서는 안 된다. 따로따로 다른 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이제 담배세 문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조세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군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리엠티브 밤바드먼트라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근데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미사일을 정밀하게 빵 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간접세, 담배세, 무슨 부가가치세, 소주세 이런 것들이 융단 폭격 방식이에요. 예. 모든 사람한테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균등하게 다 걷는 거죠. 다 돈이 그런데 있거나 없거나.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죠.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훨씬 부담이 가는 조세가 됩니다. 예. 그런데 부자 증세, 세원이 있는 곳,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이전이 일어나거나 예. 이 세 곳을 찾아서 정밀하게 타격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증세의 의미는 그것이고요. 담배값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그때 변명은 뭐냐면 담배값 올리면 담배를 피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 금연 효과가 날 것이고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아하.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럼 내려라. 올릴 때에 금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지만 내렸을 때 흡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됩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올려버려서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이미 그 예산 편성할 때 담배세 증세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살림살이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담배값 인하를 하면 어디 다른 곳에서 그 세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럼 또다시 증세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하.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어떤 이중적인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 증진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담배값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흡연 인구의 증가 또 흡연량의 증가 부분은 과연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리자 올리자 공방 붙을 게 아니라 예. 정말 이건 학술적이고 통계적이고 역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다른 부분에서 보충해 드리든지 그다음에 국민 건강은 증진시키고 예. 그리고 폐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그리고 세수 확대에 있어서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예. 이런 아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적폐라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또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담배값 부분에서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담배값을 내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될 것이냐는 부분도 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담배값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서민층에서 좀 많이 피기 때문에 예. 담배값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지 아하. 예산이 미리 잡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예. 그걸 또 쓰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윤소아 의원 말씀처럼 그 담배값으로 증세된 자금에 대해서는 뭐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178조가 필요한 국정과제 100대 가지로 쓴다는 거는 또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값 부분은 정말 여야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국민들 화나요. 예. 맞아요. 정말 세금 가지고 국민의 호주머니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화나거든요. 홍준표 형한테 갖고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도 담배값 문제는 그렇게 무조건 자유한국당에서 야 니네가 그런 말 자격 있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 홍준표 대표에게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아니 이제 금방 장제원 의원님 말씀을 홍준표 대표님한테 가서 그대로 하세요. 장유표 이게 막 섞여. 나 그 양반만 생각하면 이렇게 섞여가지고 장제원 의원님이 딱 이거 당론하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고 나한테 무슨 할 말이냐? 잠깐만 근데요. 그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제1야당 대표를 너무 이렇게 희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혁신 키를 잡고 있는데 혁신 키를 잡고 있으면서도 유석순 혁신위원장이 지금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양쪽 눈으로 바라야 된다. 장지원 의원 징계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 지금 고급부터 하고 계시니까. 장지원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자유한국당 혁신보다도 근심부터 좀 하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윤수아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덧붙여서 유류세 인하도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 12조 정도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이번에 추경 통과된 거 보고 제일 비판하는 쪽이 어디냐면 바른정당이에요. 이렇게 갖고 무슨 복지하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홍준표 후보만 빼고 4명의 후보들은 부담 중복지. 세금 올리자. 복지하려면. 그럼 우리나라 복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증세 논란 하자. 이 와중이거든요. 그 바른정당에서 그 얘기 하자는 거야.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들 부르고 했잖아요. 호프 선물했어요. 그런데 잠번치 날리고 크게 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담배세 문제부터 해가지고. 벌써 아까 슈퍼리치 이야기하고 초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한다, 증세한다 했거든요. 예. 이게 3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78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세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번에 증세할 때 설계를 잘 해가지고 과감한 증세를 얘기할 때 됐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 깔짝깔짝 거두면서 눈치 보면서 하니까 그래놓고 대기업한테 호프 줄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또 증세 없다라고 또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78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려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나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10내지 20% 구간으로 해서 하면은 매년 21조가 생깁니다. 그래야 한 100조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거 증세냐 감세냐 이것이 대단히 좀 단순하게. 저는 이제 잠깐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930님 담배값 내리지 마세요. 올릴 때는 언제고 이어서 내린다 만다. 그만 좀 하세요. 국민은 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김윤서님 역시 윤서님 말씀은 최고 참 찰져보러니 최고. 8159님 오늘 표장 윤 세 분 캡이 최고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세 문제는 사실은 뭐 이 거대 정당들이 슈퍼리치 증세다, 서민 감세다 이렇게 논의하는 구조가 자체가 프레임을 그렇게 짜지 말자. 굉장히 그러면 잘못된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서 의원님처럼 아주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정세 문제는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는 게 맞지 야당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서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함께한 여의도 UFC 마치겠고요.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슈퍼 강철 이빨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차량. 안녕하세요. 금요일 일부 정보운전 정치쇼 여의도 UFC 각 당의 대표 선수들 모시고 여의도 정치를 아주 뜨거운 입담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체 불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두 분과 그리고 찍기다시라면 기분 나쁘다. 왜 노래 보세요? 봉도사님. 예. 그 막대봉자 쓰세요? 낚였어요. 지금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네. 막 내지르니까 막대봉자 쓰시는 것 같아. 네. 제가 들이댑니다. 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장제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받지 않고 끼어든 정의당 윤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스키다시 정의당 윤서 의원입니다. 아니 세상을 장제원입니다. 윤서아 의원님은 모든 세상을 까칠하게 보세요. 근데 이제 동도사님이 낚인 거야 오늘. 까칠하게 하니까. 까치예요. 까치세요? 제일 멋지시잖아요. 난 윤서 의원님 너무 좋아해요. 예. 자, 또 국조특위에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완영 의원을 이완용이라고 발언했어요. 일부러 그랬죠? 노 코멘트입니다. NCND 그 긍정이에요. 자 대타하실 때 반응이 뜨겁더라고. 아니 저는 이제 사실 그 섭외를 받고 진짜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제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이고 문자를 막 받는 방송이니까 얼마나 악플이 쏟아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봉도사님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사면 초과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표창원 의원이 계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영환 님이 오늘 댓글 주셨어요. 야, 표창원 왜 장지원의 정치쇼 진짜 재밌었는데 더 해주세요. 봉도사님 셋이 하면 어떡합니까? 이 양반이 우리 밥그릇 떨어지게. 제 이름 빠졌어요. 당연하죠. 찍기다시 윤서 의원님. 끼워주세요. 네. 정경식님. 지난주 아주 저는 추억이
아주 깊게 남았고요. 장재원 의원님하고 이 환상의 호흡. 국회에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역 의원들이 진행한 해방 이후 최초의 방송이에요. 그러게요. 없어요 진짜. 다른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제가 조사해보니까 70억 분의 2더라고요. 자, 전경식님, 윤서원님 정말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소통하는 방송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데 길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게스트는 봉도사님인 거죠. 농담입니다. 아니 진담을 하셔도 관계없어요. 아니 근데 하면서 그 장재원 의원님 물론 악플이 좀 왔을 거고 많이 왔다 그러죠. 근데 나갈 때마다 좋은 악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무관심이에요. 진짜 싫어하는 거는. 욕하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때는 뭐 부고 말고는 뭐 많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모든 발언이나 이런 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플이라는 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말고 주위에서 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듣는 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봉도사님이 진행하던 거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진보 진영 매체에 나오면 진보 진영에 깨춤춘다. 왜 이렇게 튀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진보 매체도 마다하지 않는 게 설득을 해야 된다. 정말 적진에 가서 설득을 해야지 어디가 우리 진영에 가서 맨날 사이다 박수만 받잖아요. 그 박수 받는 게 뭐가 정치판에서 중요하냐. 정말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보수를 인정하지 않은 진영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진짜로 그거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창원 의원한테 많이 배운 게 그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일부 종편에서는 좀 보수적인 종편에도 표창원 의원 나가가 그랬잖아요. 나 보수다. 표창원 보수다. 보수예요, 진짜. 그러면서까지 설득을 해서 사실상 많은 보수층을 중도층을 설득을 해내서 이번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우리도 진보 매체건 보수 매체건 나가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정말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많이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설득을 했었을까? 막 우리 당으로 올까? 하시던 참에. 회원님은 주위에서. 저야 이제 뭐 장지원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저 댓글 받아서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리 뭐 제가 욕을 먹어도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이 원칙은 지키고 사는데요. 장지원 의원님은 일단 정치하기 전부터 사실 뭐 종편에서 패널로 만났을 때부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일방적 주장하지 않으시고 상대방 인정 존중하면서도 본인 진영의 주장을 상당히 강하고 아주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하셔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국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 물론 자유한국당을 뭐 괴멸 말살시켜서 없애버리자 이런 이제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을 합리적이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보수 진영에 정말 그 제대로 된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윤수아 의원님 두 분 진행하실 때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20대 들어서 유행어처럼 협치란 단어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실로 뭐 협치하지도 않으면서 협치만 내세우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 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정봉준 의원님, 전 의원님 빼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진짜 협치 방송이다. 그것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봉도사님한테 감사할 뿐 다른 건 면에는 별로. 오늘 오다가 길거리에서 싸우셨어요? 모든 사회 현상을 같이 하게 보신다니까요. 자, 근데 주위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요, 저희 눈치는 좀 보이죠. 저희 당은 정말 자유로워요.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떤 방송에 왜 나갔냐, 뭐 어떤 걸 왜 했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그 26분이나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 안 하고 사고 치고 말이죠. 너무 자유로워서.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고마웠던 게 권성동 의원.
라디오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권성동 인터뷰 권성동 선배가 전화를 주셨잖아요. 축하 전화를. 예. 근데 그 전날 만났어요. 아하.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진짜로. 여기 그러니까 내일 인터뷰 나간다는, 그러니까 너 나가는 프로에, 너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온다는 얘기를 진짜 안 하시더라고. 예. 난 깜짝 놀랐어요. 참 그래도 선배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장재원이 튄다. 왜 국회의원이 저렇게 좀 하냐 이렇게 하는데도 선배들이 전화 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의원분들이 사실 요즘은 이제 자기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또 의원분들이 요즘 이제 폴리테이너 시대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리테이너라는 게 비판 지점이 많아요. 비판 지점이 많은데 이걸 가진 부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판결인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거를 좀 더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다. 위험한. 이번에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게 라면 몇 개 훔친 분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판결.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분이 중장비를 몰고 검찰청 앞에 돌진하셨던 이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던 실형이 내려졌던 사건 판결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 자체 뭐 폭력성 물리적인 행사 이 부분은 두둔할 수는 없지만 두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는 거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고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알 듯 모르듯하게 배제 차별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은 무죄. 다른 사람은 기껏해야 징역 3년. 이게 도대체가 일반 국민들이 한번 분노해서 혹은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잘못하고 또는 생계 곤란으로 저지르는 잘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형평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빵을 훔치면은 3년이고 나라를 훔치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훔치면 무죄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제이탈이야. 직무를 이용을 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근데 장재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으로 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외국 로마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왜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414님 적폐 세력 1순위는 법조인들 아닐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3,000명 그 대한민국 판사들 다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이거 보면서. 4458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거 보고 날도 너무 더운데 어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김정민님 김기춘 저지른 폐악과 행패 조윤선이 누린 공주의 삶을 국민은 알고도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윤영희님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조윤선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자 윤현님 담배값 인상 또 인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홍 문제에 대해서 홍 반장 하더니 이제 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뭐 느닷없이 술 드셨어요? 담배세 내려 봉두사님 지르지 마세요. 지금 날 굳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니 지금 고적으로 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담배세를 냈는데 장재원 의원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할게요. 당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당론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홍 반장님은 갖다 맨날 질러버리고 다니고 당론에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리고 장재원 의원님한테는 뭐 강제 당론 징계한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 아니 그리고 표정을 해주세요. 표정. 그리고 담배세가 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어도 올렸잖아요. 한마디로 국민 주머니 털어놓고 그러면 먼저 그때 제가 약간 배고파서 슬쩍 했으니까 돌려드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반성부터 하고 나서 말을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징역으로요. 다시 내립시다 해버리니까 지금 전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내린다 그러면 이게 찬성 여론이 높아야 되잖아요. 아니 반대 여론이 높아. 반대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냐. 지금
나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지만 담배값 내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내리자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화가 나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오를 때 서민들 턴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실제 이걸로 해서 되는 게 한 5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저희들은 뭐냐면 이왕 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8천억을 각종 암 그리고 어린이 건강비 건강기금에서 그 부분으로 활용하자는 대단히 현명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세도요. 지금 증세한다 하니까 지금 어깃장 놓는 거에 느닷없는 짓을 한 거죠. 3조 4천억밖에 지금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3조 8천억이요. 예. 3조 8천억.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문제가.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담배값 인하하자라고 하면 좀 민망한 얘기죠. 굉장히 민망하죠. 그렇게 제가 그때 그 안행위에서 그때 박근혜 정권 때 장관한테 담배세 이거 올려가지고 실제로 건강증진에 도움 됐느냐. 담배 끊냐. 그리고 담배세가 이 자체가 지방세와 국세가 그때 6대 4였어요. 2,500원대. 4,500원 올리면서 국가가 6을 가져가고 지방은 4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담배세 인상분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담배값을 내리겠다 하는 건 민망한 얘기인데 역으로 민주당에서 조세적인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자는 거예요. 법인세도 인상시키고 슈퍼리치 3억에서 5억까지 뭐 구간 5억 이상 구간 신설하고 다 하자는 거예요. 다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라고 하면 서민 증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담배값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담배값 내리자고. 그러니까 왜 조세 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자가 좀 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좀 가지지 못한 자는 세금에서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세 정의라는 게. 그렇다면 뭐 슈퍼기업, 슈퍼리치 다 인상을 하고 또 서민들의 실질적인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서 내리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논의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 조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178조 이걸 섞어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178조 부분에 있어서는 178조대로 어떻게 재원을 염출하고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조세적인 차원에서 슈퍼리치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걸 섞어서는 안 된다. 따로따로 다른 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저 이제 담배세 문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조세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군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리엠티브 밤바드먼트라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미사일을 정밀하게 빵 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세, 담배세, 무슨 부가가치세, 소주세 이런 것들이 융단 폭격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걷어들이는 거죠. 균등하게 다 걷는 거죠. 그런데 있거나 없거나.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죠.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훨씬 부담이 가는 조세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 증세, 세원이 있는 곳,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이전이 일어나거나 이 세 곳을 찾아서 정밀하게 타격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증세의 의미는 그것이고요. 담배값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그때 변명은 뭐냐면 담배값 올리면 담배를 피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금연 효과가 날 것이고 국민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럼 내려라. 올릴 때에 금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지만 내렸을 때 흡연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그래서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아주 않느냐는 좋은 생각. 분이거든요. 홍익표 의원이.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저는 사실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또 귀태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분인데 같이 가서 허심탄회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신도 고민의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스타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정말 간절한 부분 아니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조금이라도 좀 봐주고 가고 자기도 비판에 나서겠다. 약속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좀 협치를 해서 스타트는 시켜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6명 그 뭐 얘기 많이 했지만 당내에서 좀 반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반성 많이 하죠. 당연히 반성 많이 하고요. 물론 저희가 뭐 변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있긴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럼요. 무조건 저희들 잘못이죠. 무조건 잘못이고 우선은 정족수는 당연히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상당수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뭐 해외 국내 급한 사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열린다 의결한다 하니까 다 오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숫자 부족으로 그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7월 21일 금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리라 예측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8월 2일까지 끌 거야.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그 24분, 26분 중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그분들에 대한 좀 옹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당이 뭐 지금 정권 얼마나 됐다고 벌써 긴장이 풀어준다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들 만나보니까 8월 2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당이 혼나야죠. 저희 당이 집단적 집합적으로 혼나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 사이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모두에 있어서 여당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까지 풀어졌냐. 여당 의원이 뭐 그렇게 책임감도 없냐. 이거는 좀 개인적인 비난의 여지가 들이밀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에 뭐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도 또 아니잖아요.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역시 책임을 져야죠. 어쨌든 지도부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그 숫자 윤석열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해서 151명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하다가 중간에 끊고 올라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10시 반에 열린다 그래서. 끊고 올라왔어요. 제가 부산에서 9시까지 토크 콘서트예요. 백스코에서. 근데 다 10,000원씩 유료로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밴드랑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공연을 뒤로 이제 늘려서. 그러면 3,000원이나 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비행기를 급하게 이제 9시 비행기를 끊고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150명이 넘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새벽 본회의가 아니라 토요일 날 9시 반으로 미뤄진 거죠. 그 사이에 몇 분이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게 되시고 이런 이제 좀 극적인 이면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이잖아요.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종 맞추는 게 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협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조임은 사실상 180석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조금 해이해진 부분이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금 여야 협상을 하게 되면 보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합리적이신 분 같아요. 정부조직법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환경부, 국토부, 물관리 일어나. 그거 양보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추경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 2,500원까지 줄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협치의 산물이고 협치의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이 이번 일로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또 강성이 또 들어오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님이 좀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7003님 협치를 위해 협력하고 계신 의원님들 힘내세요. 곁에는 항상 국민이 있습니다. 2354님 윤수아 의원님 청문회 이후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9401님 와우 오늘 특급 게스트 장지원 표창원 윤수아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치쇼 좋아요.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표창원 의원님, 장지원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12님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8834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 받은 것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검찰 개혁이 앞서서 사법개혁부터
정효정님 사법 판단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하나요? 조윤선 천장관의 판결을 보고 정말 회의가 드네요. 윤 의원님 같은 징역쟁이 동기로서. 저 있을 때 이렇게 좀 풀어주시지. 저는 아주 전부 살게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출소할 때 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오해로 가득 찬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해가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풀어줘서 이런 발언은 다시 2심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당착에 미래를 내다본 거네. 2심에서 이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특검에서요 이거 항소를 해야 됩니다. 항소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히 해서 이것은 뭔가 그 또 다른 법조계의 힘이 왜곡되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은 곧 상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합시다. 말 나온 김에 기가 막힌 분이 계시는데 김기춘 부분에는 3년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3년을 내리는 조금 감해 준 부분에 아니 세상에 건강 상태야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해서라는 그런 법적인 판결 주문을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공적이에요? 국민 괴롭히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독재 만들어내고 박정희 정권 만들어서 결국 그 후회가 박근혜 정권의 이 난리까지 수십 년 이어지게 만든 그것이 공적입니까? 죄송해요. 왜 저서로 그러세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재판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법 감정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왜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의원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터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보는 의원님들이 나는 왜 저런 거 섭외 안 들어오지? 이러면서 좀 배아파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배아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논란은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에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좀 뜨겁습니다. 이건 예능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능은 아니죠. 정통 정치 프로인데. 시사 예능. 정통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오늘? 정통 정치 프로. 좋습니다. 자, 어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했어요. 윤석원님 공동 발의하면서 기자회견도 같이 하셨고. 네네네.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기입니다. 행위자예요? 이름은 딱 찍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4번 공청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런 치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몰수. 몰수. 그걸 좀 강조했습니다. 한 130명의 의원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같이 오래간만에 여야를 떠나서 이것만큼 같이 하자. 장제원 의원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장제원 의원님 안 계시냐고. 왜 했더니 장제원 의원님을 아직 못 만났다고 그렇게. 그만큼 그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달 동안 어제 안민석 의원 만났더니 한 달 동안 다니면서 한 130명 정도 받고 안타까운 게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는 이제 한 분 오셨어요. 김성태 의원님하고는 이제 프로에서 같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유일하게 한 분 하셨고 안타깝게도 바른정당 한 분도 안 계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황영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국정조사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하고 이해운 대표님도 이렇게 그런데 또 거기다 안민석 의원님 좀 짓궂잖아요. 그냥 130명하고 참여한 숫자면 바른정당 0명 해갖고 영자를 거기 기자회견문에다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아마 이 영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자를 써놓지 않나. 좀 이해하세요. 왜냐면 그 안민석 의원이 이제 초선이잖아요. 네? 초선 의원이니까 좀 그런 경륜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선 아니셔요?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오면서 네. 저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친한 줄 아니까 사람들이 야 초선 의원이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지난 3선 동안 존재감이 없었대요. 초선 같은 사선. 그 말씀이구나. 네. 그런데 장지원 의원님 왜 제안도 안 받았어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장 의원 왜 사인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성태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이거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변호사들하고 좀 그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최순실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안 났고 이제 법적 안전성 문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거는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 법안은 정치적 법안이고 상징성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가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정치적 상징성 있는 법안에 사인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좀 쇼로 사인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안 했고 다만 이것이 상정이 돼가지고 표결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할 겁니다. 표결을 하게 되면. 그럼요.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어제 그 나한테도 좀 부탁하면 그 특히 여당 쪽에 한 10대 명을 하실 텐데 야당 쪽에 왜 혼자 했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홀로서기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니까 저 브로커 쪽으로. 아니 뭘 딱 이렇게 가가시에? 빳빳이 세우더니 제가 홀로서기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민석 의원님 예. 죽이면서 사실이군만요. 자 그리고 나홀로 본회의 참여 26명 빠질 때. 아유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이런 걸 가지고 장제원 튄다라는 또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나가는데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는데 혼자 앉아 있는 그게 쉽겠어요? 근데 왜 제속 버튼 안 눌렀어요? 아니, 제석 버튼은 그거는 여당의 몫이잖아요. 여당도 비판할 지점을 이미 많아요. 어떻게 아니 이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추경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26명에 24명이 외국 나가 있습니까? 저희들 저 여당 할 때요. 우리 원내부대표들이 점심 저녁 사들이면서 잡고 있었어요. 거기 보지 국회의원들 마시고 한두 명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말씀하세요. 쉽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셨을 때 정말 여당 저기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이러냐. 재석을 못 맞추냐. 그 재석을 갖다가 야당 의원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는 넌센스다. 근데 그때 표창원 님이 사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재석 누르자. 아니 가장 좋은 근데 재석 의원 재석을 누르라는 얘기 안 해요. 장의원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저분이 정말 표창원 의원님이 합리적이신 분이 저보고 재석 버튼 눌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는 이 법안은 이 여당이 많은 양보한 추경안이다. 12,000명을 2,500명까지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공무원을 늘리는 공무원 충원을 세금으로 한다는 비판을 할 지점은 좀 없앤 부분이다. 또 제가 안전행정위에서 늘 경찰 공무원 늘리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하고 싶은데 재석은 내가 못 맞춰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표창원이 오케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무슨 정말 이거 합리적이신 분이다. 아니 나도 저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있거든요. 우리 정의당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좌석도. 제가 국회의원 한 지가 한 200-300년 지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본회의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장 의원님이 한편으로는 전라도 말로 짜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저렇게 딱 지키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봤죠. 그런 점에서 같이 국정조사하면서 느꼈던 좀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여러 가지로 이런 형태로 다가서는 것을 보고 제가 대신 같이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징계를 내린다. 아니 근데 제가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회의장님 지시로 이 외국에서 유턴 기업 좀 들어온 기업,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을 연구를 해서 좀 보고서를 내라 해서 산자위원하고 우리 행안위원하고 홍익표 의원
또 이재명 의원하고 같이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이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의원님 정말 저희들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 6개월만 도와달라. 아하. 자기도 6개월 동안 세팅이 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자기도 비판하겠다. 이거는 지금 여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지만 조금만 봐달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이렇게 막 몰아치면 문재인 정부 스타트가 힘들지 않느냐. 자기도 정말 정책위 수석 부회장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 12월까지 못하고 1월부터는 만약 못하면 당직 던지고 다니는 비판하겠다. 그 지점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잘 가겠구나. 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추정 원인은 네. 김앤장이에요.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포인트 정립들이 딱 와요 가슴에. 네,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그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장기현 의원님 어제 율사를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제는 있거든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동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실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장기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폭주합니다. 아닙니다. 장기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아니에요. 장 의원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의 완성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우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왜 전체가 이것은 유죄고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왜 콕 찍어서 핀셋으로 조윤선 장관을 무죄를 줬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심에서 또 판단을 한 문제고 그 왕따였다라고 판결을 할지 아니 왕따가 아니었다고 판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회에서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결국은 18번째. 토해냈는데 그러면 결국 토해냈대. 결국 토해냈죠. 이용주 의원의 이용주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결과의 부분이 이 법률적 판단에 부분은 저는 반대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려면 위증을 왜 위증죄로 이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위증죄 아니, 위증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서 그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알긴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다. 왕따였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봉도사께서 지적하신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도 직권남용의 한 대상이에요. 화이트리스트. 거기에서 그것은 특히나 이득을 준 불리함을 넘어서 이득을 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무거운 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심으로 가면 이거 수 잘못 쓰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위증은 유죄인데 직권남용은 무죄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인정한 것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날 청문회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보고받기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 요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왕따, 투명인간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조윤선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단 1의 능력도 장악력도 통제력도 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직무유기로 기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완전히 문제가 있고 이 전반적인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따 내지 투명인간 내지 무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거죠. 술 먹고 핸들을 잡은 것은 유죄지만 음주운전 아니었다. 왜냐하면 차는 저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누가 유죄를 받고 누가 무죄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은 정책적 지원에 차등을 두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 절차도 투명해야 된다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정말 우리의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그렇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정농단보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